자, 이적 시장 요약을 해볼 텐데 지금 현재 8월 20일이고요. 저는 이 요약을 하기 앞서서 약간 자랑을 하자면 유니폼을 최근에 2벌을 풀마킹 처리를 했습니다. 첼시 제가 원래 홈이 따로 있었는데 이게 원래 제가 갖고 있던 거고요. 근데 이거 말고 클럽 월드컵 챔스 버전 한 벌씩 더 살 건데 일단 이번에 가서 산 거는 클럽 월드컵이 아닌 챔스고요. UEFA 파운데이션 패치랑 챔스 로고 패치, 클럽 월드컵 우승 했다라는 거 패치 달고, 이게 위치가 바뀌었어요. 원래 여기 가운데쯤에 들어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갔고요 하고 마킹을 리스팀스 박았습니다. 그리고 숲에서 받았던 유니폼이 있는데 클럽 월드컵 때 중계를 해준 거 되게 고마우셔가지고 유니폼을 받았어요. 레알 홈킷. 저는 이거를 클럽 월드컵으로 그냥 해버리고 싶더라고요. 노란색 톤 어떻게 해서 또 레알하고 핑금이 워낙 잘 어울리니까 했고, 원래는 챔스 마킹으로 벨링엄, 아놀드, 길러 중에 고민 중이었는데 매장 가니까 이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모드리치가 이제 고별을 했잖아요. 그 기념으로 해서 나온 한정판인데 이제는 모드리치 네임셋에 관한 권한이랑 초상권에 관해서 라이센스가 이제 없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앞으로는 생산되지 않는 네임셋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마침 그 브릿지맨 쌓여있다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이걸로 박았고, 클럽 월드컵은 아니지만 인터컨티넨탈컵 원래 클럽 월드컵 역할을 했던 대회죠. 이 방패형 이것도 너무 달고 싶어가지고 이 방패형 패치까지 달면서 유니폼을 마무리했는데 상당히 예쁩니다. 그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8월 20일 이적 시장 요약을 해볼 텐데, 오피셜로는 나폴리가 미겔 구티에레스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유스로 있었고 지로나에 있었던 레프트백, 2001년생 레프트백인데, 근데 이 선수가 뭐 바이아웃이 4천만 유로였던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이적료는 1,800만 유로 플러스 200만 유로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피셜 미들슬브라가 스벨의 뒷판 임대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임대고 당연히 FM 본자 유망주인데 어떻게 클지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피셜 벤도크가 본머스로 갔다라는 소식이 떴어요. 2,500만 파운드 플러스 바이백. 또다시 리버풀은 본인들의 하청 구단을 만들듯이 또다시 약자를 잡아가지고 패고 있고요. 제대로 공사를 쳤죠. 그리고 히비고로는 에체베리가 레버쿠젠으로 단순 임대를 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미나들리가 본머스로 총 2,900만 유로의 패키지로 간다고 합니다. 당고와타라의 대체자가 되겠죠. 그리고 베일리가 로마로 간다고 하는데 선임대 후 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200만에서 300만 유로 임대료가 발생된다고 하고, 구매 조항으로는 2200만 유로가 지불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로마가 산초랑 베일리를 동시에 데려오고자 하고 있는데 하나의 임무를 다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산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산초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얘기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일단 AS 로마 1티어 기자 필리포 비아포라라는 사람에서 나온 말인데요, AS 로마는 아직 산초 영입을 포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 선수를 너무 데려오고 싶긴 하지만 아직 산초가 이 이적에 관해서 딱히 긍정적인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딜이 제동이 걸렸죠. 구단과 다비는 굉장히 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디마르지오 피셜로는 AS 로마가 메뉴와 합의한 금액이 1,900만 유로 플러스 500만 유로라고 해서 쿨거까지가 딱 됐는데, 근데 이제 급여 지불에 관해서 좀 얘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게다가 로마가 챔피언스리그를 나가지는 못하는 클럽이다 보니까 산초 입장에서는 굳이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하는 걸 수도 있고, 급여 플러스 유럽 대항전 출전 대회의 이름, 이 정도가 아마 산초의 이적이 좀 제동에 걸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AS 로마는 여전히 산초를 기다리는 중인 건 맞고요. 근데 영원히 기다려줄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엄청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그대로고 산초가 마음을 바꿔야만 한다고 하는데, 이 딜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저는 웬만해서 이렇게 되면 산초 팔릴 줄 알았는데 산초가 생각보다 고집이 세네요. 롱고 밀란 1.5티어쯤 됩니다. 밀란과 호일루는 구단과 나비에는 큰 진전이 있고 선수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직 확답이 없어서 기다리지만 오래 기다려주진 못한다고,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다시 산초처럼 호일룬 쪽에서 확답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오피셜을 뜰만한 그런 조짐이 보이진 않고 히비고까지는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사무엘 러커스트 메뉴 2티어에서 1.5티어쯤 되는 기자로 좀 분류하고 있고요. 볼란치 쪽에 관해서 조금 한탄을 늘어놨는데, 우가르테는 여전히 노세한 카세미루의 백업에 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가르테 기량에 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거죠. 아모림이 스포르팅에서 지도했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구단에서 사실상 포기한 느낌. 근데 이게 우가르테가 밈적으로도 지금 많이 깔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유명한 선수도 아니고 되게 까일만한 그런 특이한 외모를 지녔다거나 기행을 한다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기행이라는 건 잭슨 엘보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표적 수사를 당하고 있다는 거는 순수하게 기량 면에서 결함이 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판 그리고 비난을 듣고 있는 건데, 메뉴 구단 내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마르세유가 아드리비앙 라비오를 지금 판매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좀 밝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라비오 한번 노려보면 어떻나? 그
급하게라도. 물론 라비오 엄마가 문제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급한 메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일이긴 하고요. 뭐 이게 싫다 하면 영입 안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라비오가 삼선 중에 명품 매물이긴 하죠 사실. 이런 라비오가 나왔다는 이슈도 한번 주목해볼 만도 할 것 같아요. 그 느낌이죠. 토트넘이 팔리냐 임대를 데려온 느낌으로 베테랑을 데려온다. 라비오 정도 카드면 정말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비오의 프레임, 이 몸집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 구성, 왼발잡이에 키가 188, 192쯤 되고, 그리고 볼 되게 잘 차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제가 마티체랑 라비오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 메뉴 쪽에서 왼발 볼란치 있으면 되게 좋지 않나? 발레바도 애초에 그런 식으로 해서 노렸던 걸 기억하는데 라비오 되게 좋아 보입니다. 크펠 최고 공실력 쪽에서 떴던 내용이라고 하는데 온스테인이 이거를 다시 말을 해가지고 저한테는 좀 더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라는 게 좀 느껴졌던 일인데, 은케티아 대체자로 황희찬을 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황희찬이 당연히 마테타를 밀어내진 못할 거고, 하지만 에제의 대체자가 아니라는 게 지금 정설이고요. 황희찬이 울브스를 떠나서 크펠로 간다? 유럽 대항전 복귀를 몇 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전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이 환경도 한번 바뀌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비토르 감독에서도 그렇고 지난 시즌에, 그 전 시즌에 본인을 잘 썼던 게리오니 감독조차 본인을 외면해버리면서, 물론 부상 이슈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입지를 확실하게 잃어버렸는데, 다음 시즌 월드컵도 있잖아요. 환경을 바꿈으로써 본인의 기량 유지, 기량 상승을 위한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첼시, 문도 데포르티보, 발렌시아가 7월 영입을 오퍼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생소한 게요. 7월 오퍼를 했다라는 구단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가, 이게 왜냐면 고주급 때문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우리한텐 돈이 조금 부족한 이미지가 강한 발렌시아가 오퍼를 했다. 놀랍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현실 가능성은 아직까지 솔직히 별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는 다른 기자가 다룬 내용도 없고 그냥 오퍼에 따른 내용이 끝이라서. 문도 데포르티보 한쪽에서만. 그리고 멜로, 첼시는 현재 잭슨 이적료로 6천만 파운드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아스톤빌라가 감당하기가 어려워 보이나, 에메리가 잭슨의 팬이라서 아스톤빌라가 영입 가능한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참고로 멜로는 아스톤빌라 팬이고 첼시 팬은 아닌데 첼시의 전담 기자고, 아스톤빌라의 소스가 첼시보다 더 빈약한 굉장히 웃긴 구조를 지닌 기자죠. 첼시는 대장 기자고요. 따라서 인대 후 의무 이적 또는 선택 이적이 빌라의 선택지가 될 것이다. 첼시도 현실을 깨우치면서 이 제안이 괜찮을 시에는 완전 매각만 고집하고 있는 스탠스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사실 맞긴 해요. 잭슨이 지금 솔직히 가치가 높을 만한 공격수는 맞는데, 근데 어딜 가나 지금 1옵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빅사이닝에 관해서 다른 구단들이 잭슨을 좋게 보더라도 지르는 데 있어서 자꾸 망설이고 있거든요. 이 말은 즉 잭슨이 별로 좋지 않은 선수다 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건 충분히 인정. 어쨌든 간에 근데 현실에서 받는 취급이 이렇다 보니까 첼시도 이 스탠스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게 멜로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하고 크레이그 호프, 잭슨도 명단에 있긴 하지만 상위권은 아니었다. 전부터 나온 얘기죠. 잭슨이 보트만의 아구창을 엘보우로 날려버리면서, 근데 그 경로가 누가 봐도 이 폭력성이 완전 가미가 됐어요. 거리는 길었고 누가 봐도 난 저 새끼 면상에다가 내 엘보우를 꽂겠다, 이게 너무 의지가 강력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해버린 뉴캐슬 내부 관계자 쪽에서는 이 잭슨의 평정심, 사실 나이가 유망주 나이가 이젠 아니고 그렇다 해서 막 엄청 베테랑도 아니고, 하지만 미숙한 면을 보였을 시에는 당연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불만족을 떠나서 정말 대단할 수준의 병신짓을 하니까 실력에서도 솔직히 뭔가 24살 공격수한테 기대할 수 있는 느낌이 아니다. 이게 유망주면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유망주 느낌이 강하다, 이런 평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행동마저도 유아태행에 가깝잖아요. 나이값을 못한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또 잭슨이 한 4옵션 정도쯤 되는 것 같거든요, 뉴캐슬 내부에서. 이런 것 때문에라도 아까 내용으로 돌아가서 첼시가 완전 매각만 고집하는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다 라는 게 이렇게 또 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뉴캐슬이 잭슨을 사진 않을 것 같다. 잭슨하고 정말 전술적 구조가 잘 맞긴 한데, 구조만 잘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유형이 다 먹여 살려주지 않아요. 선수 유형이 중요한 건 맞는데 어빌이 중요해요. 능력치가 중요한 건데, 능력치 쪽에서 미달이 찍히는 게 꽤 있으니까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게임 모델에는 정말 저는 부합하다고 보긴 합니다. 자, 멜로, 헤나투 베이가는 비아레알, 마르세유, 플러스 PL 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디사시는 이탈리아 클럽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쩌리 새끼들 이거 언제 나가나 모르겠는데 빨리 나갔으면 좋겠네요. 자가 온스테인, 라이프치, 첼시와 은쿤쿠 영입 협상은 본격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 이적을 목표로 하는 중이라고 하고요. 첼시는 은쿤쿠를 5천만 유로로 평가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원래 첼시가 1월에 요구했던 이적료는 6,500만 파운드였던 걸 비교한다면 현저히 많이 내려왔다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바이언 쪽에서는 단순히 임대만 원했었다라는 반전이 나왔기 때문에 라이프치가 첼시의 은쿤쿠 영입 협상을 본격화한다는 게 완전 이적 이라는 거는 정말 귀한 딜, 귀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빠르게 팔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라이프치는 4천만 유로쯤을 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5천만 파운드까지는 전혀 아니더라도 5천만 유로쯤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그런 매물이라고 생각해서 첼시의 스탠스가 굉장히 합당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긴 합니다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제가 어디 봐서 800억이냐 라고 할 수도 있긴 하죠. 그리고 가르나초가 첼시행 히비고 순위 떴다고 합니다. 제가 참고로 지금 머리 자른 게 가르나초
온다고 해서 비용사분한테 가르나초 사진 보여드리고 이렇게 잘라달라고 했거든요. 대신에 한국인의 좀 취향에 걸맞게 약간의 개량을 거치긴 했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회화가 돼야 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가르나초의 이적은 웬만해서 현실화가 될 것 같은데 로마노 쪽에서도 딜에 진전이 있다 라고는 말을 했고요. 근데 사실 딜 진전이 있다라는 내용 외에 뭐 세부적인 묘사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가지고 원금 이적료가 합의가 된 건지 뭐가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진전이 있는 상황. 오늘 피오가 토트넘 1티어라고 할 수 있는 IDK 피오가 사고를 굉장히 많이 쳤거든요. 긍정적인 사고. 요즘 진짜 피오가 날아다닙니다. 토트넘 크리스탈 팰리스랑 에제에 관해서 구두 합의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 우선 자기 쪽 일만 마무리를 하게 되면 바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본인은 그렇게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데 아마 개희딜 아닐까 싶은데요. 제 생각엔 팰리스 쪽에서 남은 굵직한 건은 그거 하나니까. 피오가 말하기로는 사비뉴는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 시티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 라고 표명을 했는데 이게 진짜더라고요.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시티 내부 운영진 중에서 한 명이 파머 같은 사례를 우려하여 판매를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찌라시로 봤을 때는 로마노가 한 말은 아니지만 소리아노라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시티 풋볼 그룹 거기에 CEO로 보여지는 인물인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지금 의견을 강하게 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리아노는 예전에 뭔 업보가 있었냐면 내부에서는 다 반대했었는데 모종의 선수 누구? 이 친구를 판매를 할 때 내부에서 다 반대를 했었는데 비싼 값에 쳐준다 그래갖고 독단적으로 팔았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파머가 4천만 파운드 조금 넘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팔아가지고 지금 부메랑을 제대로 맞았죠. 사실 이런 게 부메랑이긴 하죠. 축구 팬들이 염려하는 부메랑은 보통 이런 류니까. 여기서 좀 웃긴 점은 자기가 팔아놓고 같은 실수 반복 안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오히려 그때랑 다르게 사비오 판매에 관해서 다 동의를 했는데 혼자 반대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좀 웃긴 경우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피오도 맞췄고요. 그리고 여기서 피오가 코멘트로 남기기로는 내 생각인데 펩은 사비뉴 대신에 호드리그를 쓰고 싶어 하고 CEO를 비롯한 윗사람은 사비뉴를 지키고 싶어서 교착 상태인 것 같다. 더블 체크가 됐죠. 토트넘 쪽 소스, 맨시티 쪽 소스. 또 맨시티 쪽에서 로마노가 요즘 되게 타율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건 사실상 정설에 가깝지 않나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피오입니다. 네, 토트넘 비수마 1200만 파운드에서 1500만 파운드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웨스트햄과 에버튼이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딱히 진전이 있거나 더 이상 건덕지가 있진 않다 라고 보여지고요. 비수마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 1년이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판매를 해야 하는데 근데 지금 생각보다 이 매각건이 잘 흘러가고 있지는 않아서 조금 어려워졌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히샬리송이 지금 스쿼드 내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서 얘는 남겨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조금 방출에 관한 현금 확보에 관한 딜레마가 조금은 해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이 비수마 매각건을 처리할 수 있지 않나. 토트넘은 좀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피오가 또 말을 합니다. 에제들이 끝나고 나서 레프팅을 노릴 것 같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대박 소식이 하나 떴는데 이 피오가 사실 로메로 이번 재계약도 제일 빨리 마쳤거든요. 4년 재계약의 주급이 20만 파운드인데 손흥민의 주급이 18만 4천 파운드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물론 이거는 카폴로지라는 사이트에 의해서 제가 적어놓은 액수긴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와 로메로에 관해서 확실히 코어로 밀어주긴 하려나 보다. 손흥민보다 액수가 높네. 심지어 센터백인데 이게 좀 신기해서 세리아 올해 수비수 상을 타고 거기서 빅리그에서 입증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넘어와서 월드컵 우승을 했잖아요. 토트넘에서는 뭐 팀 커리어가 박았다 보니까 평가가 누군가한테는 갈릴 수가 있어도 월드컵 우승 체급이 나오고 국대에서 3연패 체급이 나오는 그 정도 급이 되는 수비수인데 사실 20만 파운드 어떻게 보면 놀랍지 않은 거기도 합니다. 어쨌든 토트넘도 나름대로 코어를 잡는 데 있어서 굉장한 포부를 보여주면서 로메로를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주급이 하나로 따지면 3억 9천 거의 4억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젠 리버풀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확실한 건 게이가 지금 떠난다면 팰리스를 떠난다면 오직 리버풀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기준이다 보니까 나중 가서 바뀔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온스테인 피셜은 이렇다고 하고요. 웬만해서는 리버풀 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 피셜을 던져보자면 이거 첼시 개입 가능성 정말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입이 되고 나서 리버풀이 뺏길진 모르겠다만 첼시가 금액 지불에 관해서 좀 더 여유롭긴 한 게 첼시는 세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적료 협상에서 좀 더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첼시가 아직까지는 노린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웬만해서 리버풀을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월드컵으로 인한 출전 시간 관련 고민을 갖고 있다. 이 고민은 아직도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디카엘라 인디카엘라는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유효한 소식통으로 생각을 해서 넣어놨고요. 미친 영티어가 말합니다. 개희 3,800만 파운드에서 4천만 파운드의 금액으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얘기 나오는 것도 팰리스의 요구액이랑 리버풀의 요구액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팰리스라는 팰리스의 회장이 판다라고 했으나 우리가 싸게 판다고 말 안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긴 해서 그래서 약간 이게 편차가 있는 게 아닌가. 사실 팰리스도 금액을 받을 수만 있다면 비싸게 파는 게 이득이긴 하니까 이런 스탠스가 뭐 이상하진 않죠. 그리고 피어스가 말을 하는데 라이프치가 엘리엇을 시몬스 대체자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 제가 전에 추론했던 내용이 당연히
당연히 사실이라고 하고요. 제가 되게 놀라운 말을 한 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한 거니까. 현재로서 구체적인 진전은 없다고 합니다. 시몬스가 라이프치히를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했었던 플래텐버그의 트윗을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전이 없다? 라이프치히가 4천만 파운드를 지불하는 것에 관해서 조금 부정적인가? 엘리어 너무 비싼데 싶어가지고 아까 영상 앞 내용에서 말했던 은쿵쿠로 넘어간 건가? 시몬스 대체자를 엘리엇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은쿵쿠로 넘어갔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리버풀에서의 엘리엇의 미래가 아직도 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뭐 웬만해서 떠나긴 하겠지만 아마 이 코멘트는 엘리엇이 어디로 갈지가 불분명하다라는 코멘트가 아닐까. 토트넘하고도 강하게 연결이 됐고 라젠바라고도 강하게 연결이 됐으나 둘 다 지금 딜이 동결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